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후 MIT에서 반도체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의 반도체 혁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년간 인류를 지탱한 실리콘. 그러나 3나노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전자 터널링, 발열, 전력 소모. 우리는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만 했죠. 전 세계의 반도체 연구소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실패를 맛보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 시대는 정말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한국에서 MIT 연구소에 온 지도 벌써 5년째였어요. 2차원 신소재 반도체, 특히 CMOS 기반 연구에 매달린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연구야. 상용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들의 눈에는 이 연구가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만 비춰지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기술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저만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이 기술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은 분명히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험실 한편에 쌓여있는 수많은 실패작들을 바라보며 저는 오히려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한 걸음씩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그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룸에서 2차원 반도체의 전자적 특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조용한 진동이 제 주머니에서 느껴지더군요. 발표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삼성종합기술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수연 박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2차원 반도체 상용화 전 단계 진입에 성공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원했던 그 기술이 정말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일까요? 주변의 소음들이 갑자기 멀어지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조슈아의 표정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MIT 동기이고 현재 엔비디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제게 차분한 목소리로 조언을 건넸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그의 눈에서 읽혔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도 못한 일을 한국에서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 솔직히 현실성이 없잖아.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그 일이 나의 조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욱 설레게 만들었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과학자라면 의심보다는 확인이 먼저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6시였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욱 상쾌했습니다. 박사과정부터 시작해서 MIT 연구원으로 지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기흥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변화된 한국의 모습에 새삼 놀랐어요. 인천공항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시스템화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드디어 삼성 캠퍼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구동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아직 이른 시간인데 일찍부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기적을 목격하게 될까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연구동에 들어서자마자 만난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MIT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정이 그의 표정에 가득했어요. 실험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진지한 토론 소리들이 제게는 희망찬 미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제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꿈꿔왔던 미래가 이곳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실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바라본 2D 모에스투 트랜지스터의 완벽한 구조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실리콘 대비 전력 소모는 10분의 1 수준이었고 성능은 8배나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자 터널링 문제도 삼성이 개발한 초저유전율 절연체를 통해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죠. 유전상수 1.78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지만 불가능했던 기술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다니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증명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며 저는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어요. 발열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이상 쿨링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배터리 기술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연구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완벽한 트랜지스터를 바라보며 한국이 이룬 성취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MIT에서 동료들에게 들었던 냉소적인 평가들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과학은 때로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바로 그런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학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전 세계 연구자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김선영 수석 연구원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10년간의 연구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한국이 세계 최초로 2차원 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들이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순간이었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 한국에서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진행된 실제 시연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기존 실리콘 칩으로 1분이 걸리던 복잡한 연산 작업이 단 15초 만에 완료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감탄사와 탄성이 이 기술의 놀라운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이어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뒤편에 앉아있던 미국의 저명한 석학 하퍼 교수의 표정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가득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장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당당한 답변이 그 의문을 잠재우는 듯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죠. 그런데 한국의 성공 발표 이후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2차원 반도체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그 한계점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상업적 성공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 전문가들마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될수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시선이 이토록 빠르게 변할 수 있다니. 과학의 세계도 결국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만난 연구진들의 표정에서 좌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희망에 차있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불안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국제적인 회의론이 계속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연구소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MIT에서 이 기술을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한국의 성취를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한국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한국의 성취는 세계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MIT로 돌아온 저는 즉시 동료들과 함께 독립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MIT의 최첨단 장비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치밀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 끝에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표 내용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실리콘 대비 전력 효율은 15배나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에서는 결국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이제 이 결과를 세계에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부당한 의혹들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자회견 당일,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한국의 명예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부담감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MIT의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확인된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2차원 반도체로 제작된 스마트폰을 들고 시연을 진행하는 순간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30분간의 영상 편집 작업이 발열 없이 완료되었고 배터리 소모량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취재진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드러났죠. 이것은 더 이상 실험실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SNS를 통해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는 놀라웠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성취를 재평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논조가 180도 바뀌어 있었죠. 한국 연구진들의 노고와 성취를 치하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과학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가 마침내 세계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정말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MIT에서 한국의 성공 소식이 확인된 후 세계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도쿄대학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고 싱가포르 NUS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이 이룬 성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삼성 기흥 캠퍼스에 도착한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을 보며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부터 젊은 신진 연구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과학자들이 한국의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뒤섞인 토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국의 연구진들이 한국의 연구 방법론과 기술적 접근법에 대해 열띤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죠. 특히 삼성이 개발한 초저유전율 절연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외국 연구진들의 탄성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경과 인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반도체 연구의 메카가 되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꿈꿔볼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도전이 연구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차원 반도체의 성능은 입증되었지만 대량 생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에 겨우 2장의 웨이퍼만 생산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기존 실리콘 공정 대비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이었죠.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면 결국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되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실험실의 호기심 거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죠. 기술적 성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벽에 부딪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청문회에서 하퍼 교수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기술적 성취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결국 상용화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의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의 2차원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죠.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투자를 계속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연일 밤을 새워가며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했지만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던 연구소 분위기가 다시 침울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동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취들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 팀이라면 이번 도전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만들어냈잖아.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온 거지. 정부에서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연구소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과 스타트업들까지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곳곳에서 새로운 장비들이 반입되고 젊은 인재들이 속속 충원되었죠.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한 것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리콘 시대는 미국이 열었지만 2차원 반도체 시대는 우리가 연다는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연구진들의 표정에서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가 계속되었고 실패와 재도전의 과정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끈기와 집념이 다시 한번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연구진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마침내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12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증착 공정이 개발된 것이었어요. 이는 기존 대비 6배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첫 번째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모든 연구진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공정의 핵심은 다층 동시 증착 기술이었어요. 이를 통해 생산 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제 경제성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2차원 반도체의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진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죠. MIT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죠. 세계 반도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그들의 노고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한국의 더 큰 성취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이 기적을 잊지 않겠다고요. 실리콘 시대가 막을 내리고 2차원 반도체 시대의 문을 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고 모든 혁신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